고급스러움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 소주까지 준비했는데요. 소주 시장 역시도 굉장히 어떤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부산 지방에 시원이 있었잖아요, 시원. 맞다. 시원 소주였지. 제주도 식당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잖아. 그런데 가면은 꼭 한라산을 이렇게 팔더라고. 이게 예전에 제가 그 술 회사 잠깐 좀 몸담았던 적이 있잖아요. 아줌마들을, 사장이 아니라 아줌마들을 잘 구워 삶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무거나 주세요 이러면은 그래. 그때 우리 거 좀 찍어라 이렇게 진짜. 한다 그러더라고. 자, 다음은 또 전쟁 중인 데가 있네요. 다 전쟁이야. 다 싸우고 있어. 커피입니다. 커피. 코히라고 하죠. 코히. 스타벅스 하면은 저 그런 분들이 마시는 거고, 할리스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런 분들이 마시는 거였는데, 그 보시면은 카페벤의 커피빈 같은 거는 이미 사그라졌고 이게 언제 망할지 모릅니다. 아니 커피는 이 입이 아닌 코로 마시는 거라 그랬어요. 이 향을 마시는. 우리가 블라인드 테스트 유튜브 계정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근데 사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생수를 선택하는데 가장 큰 어떤 그 요인이 뭘까요? 그러니까 아니 저 같으면은 그 삼다수도 사실 그냥 먹던 사람이 계속 먹는 거지. 이게 먹어버릇하면 그냥 계속 먹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난 궁금한 게 가서 진짜 그 물 브랜드를 보고 골라요. 저는 가격 보거든요. 그래. 싸면은 고르는 거지. 저 같은 경우는 그 G마켓에서 한번 산 다음에 G마켓을 저 생수 살 때밖에 안 쓰거든요. 그래서 G마켓을 산 다음에 한 2달 있다가 다 먹으면은 그 가장 최근에 본 상품 또 누르면은 그 생수 나온단 말이야. 그쵸. 그럼 그거 싼 거. 자, 아무튼 이렇게 그 다양한 업체들이 입점을 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돈이 된다는 거고, 돈이 된다는 거는 취준생들 입장에서도 분명히 기회를 노려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반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광동제약이 지금 삼다수를 유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광동제약 그 전체 매출 중에서 지금 삼다수의 비중이 30%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다수가 30%니까 1676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제 추론 능력을 발휘해 보자면은 이 1676억이 상다수가 생수 전체 시장의 44%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생수 전체 시장은 한 4,500억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맞네요. 맞죠? 맞아. 그래요. 그래서 그 나머지 이 삼다수가 점하고 있는 나머지 영역을 그거를 이렇게 빼서 먹으려고 다들 이렇게 용을 쓰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 사실 취준생들 다 아나 봐요. 그래서 이 제주개발공사 어떤 채용에 굉장히 많이 뛰어들어서 무려 15.5대 1까지 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진짜 이게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그 원희룡 제주지사가 공정한 채용을 부탁한다는 어떤 그런 당부를 남기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요새 15.5대 1이면 뭐 제주도니까 지역적인 그래.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요. 사실 이 원희룡 씨 같은 경우가 잠깐 곁다리를 얘기하자면 물이랑 좀 관련이 깊어요. 예전에 이제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아니라 이분께서 이 형이 2년 공부하고 사시 붙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시 붙고 나서 연수원 시절에 술 먹고 노상 범죄한 거야. 근데 경찰서에 끌려갔어. 근데 이 형이 나 사시 연수원생인데 무시하냐 이러면서 다 때려부셨대. 그래서 아무튼 그 곤욕을 치른 경험이 있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물을 챙기는 사람으로 또 어떤 전도사를 변했다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냥 물을 몸에서 배출했다는 걸로 이게 연관이 있다. 그런 관련이 식으로 있죠. 그래, 뭐 관련 많네요. 그래서 뭐 제주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 방금 들으셨다시피 괜찮은 기업임에도 15.5대 1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제주도에 집 한 채 하실 능력 있으면은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게 진짜. 이 정도면은 진짜 나도 하겠다. 그러게요. 자, 제주 삼다수를 잡아라. 자, 이 코너는 아니고요. 이게 제주 삼다수의 어떤 판권이 어떤 한 기업이 영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매년은 아니고 몇 년마다 주기로 바꿔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광동제약이 주최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는 농심이 하고 있었죠. 그렇죠. 농심이 한 10년 정도 하지 않았나? 굉장히 오랫동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광동제약이 가져오니까 그게 완전 광동제약이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할 정도로 이게 아주 삼다수가 정말 대단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2012년은 12월에 그 판권을 따내서 2016년 12월, 바로 올해 12월까지라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경쟁업체들이 제주 삼다수의 판권을 따기 위해서 정말 혈안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4년 단위로 하는 건가 봐요. 올림픽처럼. 그러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공 딱 집어가지고 농심 광동 자, 그래가지고
이제 또 뭐 2016년 말이니까 그렇죠. 이게 또 어떤 기업에 흘러갈지 이게 참 되게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여기서 이제 또 이게 얼마만큼 깨끗하게 이루어지느냐 이런 거를 살펴보는 건 여러분들 몫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유력한 어떤 경쟁자로 떠오르는 것들이 기존에 이제 판권을 땄었던 농심, 그리고 CJ제일제당, 이마트, 그리고 이제 광동제약 같은 경우는 1년 더 재계약이 가능해서 그렇습니다. 5개 업체, 4개 업체네요. 4개 업체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CJ 같은 경우가 밑밥을 깔아놓는 게 제주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많은 개발도 시켜주고 특혜를 좀 베풀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자체가 어떤 물을 위한 어떤 그런 그러네. 아니었냐, 약간 이런 말이 돌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막 이렇게 정부 관련해 가지고 이런 무슨 사업 같은 거 해주면은 이게 분명히 가산점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거 와, 진짜 삼다수를 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또 농심 같은 경우는 그 광동제약 이전에 어떤 삼다수를 그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는 어떤 그런 공도 있고, 그렇지. 또 새로운 백산수라는 브랜드 자체도 성공적으로 유통시키는 어떤 사례가 있으니까 진짜 이 물 쪽으로는 진짜 끝판왕이다, 끝을 보겠다, 또 이런 쪽으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광동제약 같은 경우는 어떤 강점이 있을까요? 광동제약은 지금 하고 있다는 거. 동정심에 호소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현 남친, 이거 없으면 우리 죽습니다. 수지, 이게 30%인데 수지. 우리 없으면 죽어요 이러면서 언론에다 이렇게 뿌리고 그러면은 이게 가산점 들어가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해서 비타 500을 삼다수로 만들겠다, 우리가 이 분량 책임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 농심 신라면이 이렇게 엄청 갑질하잖아요. 근데 신라면입니까? 신라면입니까? 그 두분 법칙 모르십니까? 신라면. 신라면? 신라면. 네, 그래서 이 신라면이랑 같이 엄청나게 갑질할 수 있는 그게 또 삼다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네. 예전에 농심 같은 경우는 이 신라면이랑 삼다수를 둘 다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 그러게요. 그러면 진짜 그때 완전 그냥 그러니까 그때 신 누굽니까? 그 부회장님 누굽니까? 신 부회장님. 신동원. 그 부회장님이 그렇게 막 하와이도 가시고. 맞네. 신동원 부회장 맞습니다. 또 맞췄습니다. 7대 4? 자, 그러면은 이제 소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맞습니다. 이 물에 이어서 술을 물처럼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 소주까지 준비했는데요. 소주 시장 역시도 굉장히 어떤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대표적인 소주 업체 어디가 있죠? 하이트진로. 맞습니다. 자,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가 50에서 60%에 달하는 어떤 시장을 차지하는 명실공히 국내 1위 소주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이 외에도 2위는 처음처럼 국내 점유율이 20%를 넘었던 적도 있었고, 3위는 그 좋은데이를 발매하는 무학소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데이가 그 부산에 나오는 그건가요? 경남지방.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구의 금복주의 참소주. 금복주. 저희 익히 뭐 말씀드렸죠. 뭐 이런 좋은 기업에서 이런 좋은 술도 발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금복주 같은 경우는 진짜 듣도 보도 못한 방식으로 이렇게 기업 PR을 하신 분들이시죠? 맞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3위가 무학소주에서 만드는 좋은데이라고 하는데요. 이 좋은데이가 원래는 경남지방에서 유명한 거였는데, 원래 부산지방에 시원이 있었잖아요. 시원. 맞다. 시원 소주였지. 이 시원 소주가 좋은데이에 밀려서 2위를 밀리는 바람에 이 시원 소주 직원들이 그거 봤어요? 상여 같은 거 메고 막 절하면서 맞다. 이거 뭐 부산 소주를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지역 기업을 살려야 합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떤 그런 웃지 못할 촌극을 찍은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말 되면은 광동 직원분들이 이렇게 그러고 다니지 않을까요? 삼다수 없으면 우리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회사가 무너지고. 광동제가 그래 잘 나갑니다. 그리고 뭐 제주도 한라산 같은 경우 요새 좀 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지금 같은 경우 뭐 1% 정도 점유율이라고는 하지만은 요즘 막 그 홍대 합정 이런 핫플레이스 가면은 제주도 식당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잖아. 그런데 가면은 꼭 한라산을 이렇게 팔더라고. 그래서 한라산 먹으면 별로 맛도 없는데. 그거 똑같아. 무슨 소주야. 더 독해. 너무 독해 이거. 자, 그럼 어쨌든 이렇게 소주의 어떤 판도가 바뀐다는 거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고, 그만큼 어떤 기업들의 투자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반증이 되기 때문에, 자, 과연 이 소주 업체를 위해서는 취준생들이 어떤 걸 알아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렇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이 빅3 소주 회사들의 공장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습니까?
충북. 그렇습니다. 이 친구 이제 소주에서 들어가 되겠어? 제 백세주 같은 데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본 적이 충북입니다. 아 그래요? 자, 근데 안 그래도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소주 시장에 이마트까지 이제 뛰어든다고 하는데요. 자, 이마트가 이제 바로 제주 소주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 소주 시장에 뛰어든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근데 너무 이 전국 시장으로 보면 진로 소주가 너무 50%가 넘는 점유율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이마트의 영향은 좀 미미하지 않을까라는 반응도 있고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마트가 또 유통망이 좀 확실하니까 아 그렇지. 이게 진로에도 어떤 도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마트가 진짜 여러 개 많이 하는 것 같아. 이마트는 진짜 안 끼는 데가 없는 것 같아. 아까 그 물 전쟁에도 꼈잖아, 그렇죠? 아까 물 뭐였습니까? 봉평샘물? 뭐 그런 거였네. 이마트. 그래서 아니 근데 진짜 사실 소주 시장 같은 게 물 시장이랑 진짜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게 진짜 이게 그것도 소주 맛이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거 그냥 막 그냥 먹던 거니까 먹는 거지 소주를 누가 이렇게 맛으로 이렇게 막 판별해서 먹습니까? 이것도 한번 블라인드 테스트 할 수 있는 건데, 그지? 그 정도 그래가지고- 해줄 수 있는 건데 그렇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건데. 그 하나가 좀 아쉽네요. 그래.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유통망이랑 영업망 때문에 이게 갈리는 거 아닌가? 우리가 블라인드 테스트 유튜브 계정 한번 만들어 볼까요? 물도 해보고 짱구도 다른 브랜드 있잖아. 그렇지. 이 친구 똑똑하네. 자, 방송 계속 한번 해보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뭐 삼겹살집 냉장고에 무슨 소주가 들어가 있느냐? 뭐 그거 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지. 막 이렇게 딱 들어왔다가 막 삼겹살 먹다가 참이슬 주세요. 그래가지고 참이슬 없는데요. 그러면은 아이씨 그럼 안 먹어. 그러니까 그러진 않지. 그런 사람이 어딨어? 그럼 아무거나 주세요. 이러는 거 아니야? 저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소주를 잘 안 먹잖아요. 저는 청아 먹는데 뭐 소주 먹게 되면 소주 하나 주세요. 그래서 어떤 거 드릴까요? 저 한국 걸로 주세요. 예? 아무거나 주세요.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갖다 주더라고. 그만큼 주인 여러분들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 이게 예전에 제가 그 술 회사 잠깐 좀 몸담았던 적이 있잖아요. 아니 몸은 아니고 이렇게 마음만 마음만 발을. 이렇게 혀만 담근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보통 이 아줌마들을 사장이 아니라 아줌마들을 잘 구워 삶으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무거나 주세요 이러면은 그래. 그때 우리 거 좀 챙겨달라 이렇게 진짜. 한다 그러더라고. 그 참이슬이라고 딱 집어서 시키는 사람보다 아무거나 주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훨씬 많지. 많아요. 그래서 뭐 막 진짜 막 꼰대 아저씨들 아니고서야 아이씨 나는 참이슬 아니고 못 먹겠어 이런 아저씨들 아니고서야 아니 그냥 그 삼성전자 다니는 우리 그 친구 만수 서울대 경제학과 수석 졸업 그 친구랑 고기를 먹는데 진짜 시켰지 뭐 그냥 참이슬 주세요 그랬더니 걔가 처음처럼 먹으면 안 돼 이러더라고. 진짜. 먹어. 난 이러고 말았는데 그런 친구가 있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아니 똑같아 누가 알아? 근데 그 친구가 연봉이 8,800이라 그랬거든요. 그 얘기를 굳이 왜 합니까 여기서? 아니 이렇게 삼성전자 어떤 그런 정보도 흘릴 수 있는 거고 저희 방송 장점이잖아요. 그래요. 자 무슨 얘기 해야 되죠? 아니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이마트가 뭐 유통망 확실하고 근데 진짜 영업망이 딸리는 게 이마트는 안 되겠다. 이마트는 팔아봤자 뭐 여기서만 팔잖아. 마트에서만 팔아봤자 누가 그걸 이렇게 사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먹고. 근데 이제 없으니까.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매점도 차릴 수가 있는 게 그 신세계 쪽이 그럴 수 맥주를 있겠구나. 되게 좋아해서 그래서 수입 맥주를 굉장히 많이 수입하다가 결국엔 자기네가 그 수제 맥주집을 차렸잖아요 강남에. 근데 아무튼 그런 것처럼 신세계 역시도 소주 관련된 어떤 음식점을 차린다거나 그걸 통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넓힐 수도 있는 거고 그 이제 와인과 맥주와 함께 이 소주까지 하면서 이제 종합 주류 회사로 거듭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아니 진짜 요즘에는 그 리쿠르 소주 그거 나오면서 리큐르. 합니까? 아니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 진짜 어느 회사에서 만든지도 모르게 막 이렇게 막 그러니까. 많이 나오잖아. 그럼 맛에 따라 차별이 된 거지 어디가 만든지는 우리가 중요하지 않아. 근데 진짜 막 무슨 맛 제일 좋아하십니까? 여기서 나온 것 중에. 좀 유자. 전 청포도. 그러니까 청포도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 그러고 보니까 대구에서 막 이렇게 만드는 것 같은데 맛있더라. 자, 그러면 주류 회사 들어가기 위해서 취준생들이 과연 이 첫 산을 넘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자소서 항목에 대해서 간단히 준비해봤는데요. 자, 하이트질로 자소서 항목 한번 존수 씨가 읽어보시죠. 네, 읽는 거는 제목 시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본인의 성장 과정 및 성격의 장단점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장단점, 장단점이죠. 이거 진짜 완전 교과서네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교내외 활동 및 경력 사항에 대해 기술하시오. 이것도 진짜 교과서야. 그리고 세 번째,
본인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여 새로운 것을 성취해본 경험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네 번째, 당사의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비에 대해 기술하시오. 야, 그러니까 와, 너무 전형적이야. 하이티 진로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주류회사가 사실은 그 영업 조직이 큰 조직이라 그래서 굉장히 좀 다양한 어떤 그런 걸 물어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그게 막 이게 술회사라고 그래서 막 흥분하는 이런 애주 취준생들 있잖아. 그래서 막 저 술 먹어가지고 막 이렇게 길바닥에 나자빠졌던 막 이런 경험들 막 쓰고 그러면은 떨어집니다. 이게 제가- 되게 꼰대 회사들이야. 제가 예전에 그 인적성 서류 다 통과해서 그 오비 카스 갔다 왔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거기도 이제 그 좀 굉장히 평이하게 썼다고 생각을 했는데 붙어서 갔는데 물론 그 최종까지 가지 못했지만 아무튼 거기도 굉장히 좋은 결과 갖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거 자랑하려고 이 말하신 거예요? 자, 다음은 또 전쟁 중인 데가 있네요. 다 전쟁이야. 다 싸우고 있어. 그래? 또 전쟁이네. 어디죠? 커피입니다. 커피, 코히라고 하죠. 코히. 자, 그래서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 지금 포화 상태 아닙니까? 경기 불황 거기에 더해서 저가 커피 전문점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이런. 그래서 커피 시장이 이미 레드오션인 거는 뭐 누구나 다 알 거예요. 근데 이 고가 커피 전문점들은 오히려 이렇게 매장 수를 늘리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할리스 저희가 누누이 말했었죠. 그 우리나라 제일 처음 생긴 커피 브랜드. 그렇죠. 커피 프랜차이즈. 코히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커피 여기가 프랜차이즈. 그 국내 사모펀드에 또 팔렸는데 이게 3년 전 매장이 이게 384개 이 정도 했는데 지금 554개로 늘렸다고 합니다. 어허, 이 사람들 그래서 참. 이 또 매출액도 그 3년 전 685억에서 지난해 1,058억으로 뭐 엄청나게 증가를 한 거죠. 그래서 이와 함께 신세계에서 운영하는 스타벅스랑 CJ에서 운영하는 투썸플레이스 이 두 개가 이제 매장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이 투썸플레이스 같은 경우 사실은 그 CJ 본사 있잖아요. 그 옆에 이제 또 투썸플레이스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망해서 난 투썸플레이스가 좀 안 좋나 이랬는데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매장 수가 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따져보면은 다른 브랜드는 다 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못 면하고 있는데 이 스타벅스와 이디야, 할리스 세 가지 브랜드만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투썸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되게 막 디저트 카페라고 해가지고 조금 색깔을 많이 다르게 가져갔는데 거기서 케이크 많이 사더라고. 아니 근데 가보면 뭐 케이크 그렇게 특별한 것도 없어. 그 케이크 그 뭐야 블랙 포레스트 케이크를 한번 거기서 사 먹어봤는데 맛이 없더라. 초코 맛이에요? 초코 맛인데 맛없기 힘들게 맛이 없었어. 자, 그리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디야 같은 경우가 음. 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떤 그 매장 수가 많은 게 이디야죠. 아, 그렇죠, 그렇죠. 1000개를 돌파했다고 들었었는데 지금 몇 개인지 모르겠네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진짜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스타벅스가 왜 안 망하는지 모르겠어. 이 2011년 같은 경우 매출이 2,982억이었대. 근데 이게 또 2.6배 성장을 해서 지난해 7,739억. 그러니까 와, 이 할리스랑 비교해도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할리스가 1,058억인데 이건 7,000억이 넘어가. 대단하죠? 아니 어떻게 매출이 25.4%가 늘어나죠? 아니 커피 시장에서 다른 데도 아니고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잖아요, 그렇죠? 25.4%가 아니라 2.6배 성장했다고요? 지금처럼 다른 거 보고 계시나 봐요. 정신 좀 차려. 짜샤. 왜 안 해? 자, 그래서 이 투썸 아니 그 뭐야 매장 수가 할리스랑 크게 차이가 안 나잖아. 그러네. 네, 근데 이게 매출 차이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와, 그러게. 할리스랑 그 스타벅스랑 그렇게 커피값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 아닌데. 커피는 이 입이 아닌 코로 마시는 거라 그랬어요. 향을 마시는. 그래서 아니 뭐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MD 상품들이 많이 팔리는 것도 있지만은 근데 MD 상품이 줄 서서 사던데? 아니 난 그거 진짜 여기도 분명 사시는 분들 있을 거야. 이겠죠. 그 벚꽃 막 스페셜 해가지고 막 그거 나오고 막 이렇게 뭐 계속 스페셜 에디션으로 해서 나와. 아니, 그러면 그걸 또 다 사. 이게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게 해외 도시 가면 도시 그 맞아. 에디션이 있대. 도시 에디션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모으는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 그거를 참 원참 머저리 같은 작가님 모으시나고. 근데 뭐 다른 스타일이 있으니까. 근데 저도 이제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스타벅스가 맞는 사람이 있고 또 안 맞는 사람이 있는데 예전에 사실 저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저 MD 상품 좀만 더 얘기할게요. 괜찮아? 괜찮지?
그 뭐야 이번에 스타벅스 MD 상품 하나 냈는데 그 조선 백자 에디션이라고 해가지고 뭐 냈는데 그게 완전 지금 표절 논란이 엄청 막 크게 일고 있더라고. 여러분들 그거 잘 알고 한번 사십시오. 10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스타벅스와 이제 할리스는 이게 경쟁 상대가 아니었어. 그렇죠, 그렇죠. 스타벅스 하면은 저 그런 분들이 마시는 거고 할리스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런 분들이 마시는 거였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스타벅스는 약간 커피빈이 거의 양강체제였잖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지금 커피빈. 커피빈이 거의 망하기 직전이라고 그러더라고. 커피빈 이제 진짜 찾아보기도 힘들어.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시면은 스타벅스, 이디야, 할리스 정도만 이렇게 빵끝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커피빈이나 또 어디 있습니까? 카페베네.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요새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바퀴베네. 이게 막 없어졌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희비가 엇갈린 걸까요? 제 생각에는 이 어떤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것 같아.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냥 커피 전문점이라는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진짜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스타벅스를 찾는 게 있었고 그렇죠. 스타벅스는 진짜 이미지가 너무 확고하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이디야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커피. 그렇죠. 그러니까 이디야 대학생들 같은 많이 가는 경우는 거고. 스타벅스랑 이디야는 이게 확실한 것 같아. 이디야는 진짜 저가로 이렇게 딱 가는데 근데 할리스가 이렇게 좀 성공했던 거는 신기하더라고. 그러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스타벅스나 이디야가 아니면은 그냥 다 그게 그거다. 그래서 그냥 목 좋은 데를 잘 잡은 거지 할리스가. 그래서 이 할리스 여기 그 회사에서 그 부동산 팀이 있다면 혹시 거기를 이렇게 치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그런 말이 있었어. 이디야에는 그 입지 선정 팀이 없다. 스타벅스 옆에 들어가는 게 전략이었다. 이런 것처럼 스타벅스 옆에 들어가는 거는 이미 입지적으로 증명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스타벅스 옆에 딱 붙어서 기생하는 어떤 그런 매장이 많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스타벅스에 있더라고. 한 두 평, 스타벅스 옆에 2평 정도만 이렇게 딱 빌려가지고 그렇죠. 다 서서 마시잖아. 아니 그리고 제 생각에 어떤 카페벤이나 타멘탐스는 약간 비슷한 게 카페인에도 타멘탐스도 불구하고 있고. 너무 그 먹을 것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그런 어떤 전형적인 사례가 아닐까. 타멘탐스가 보니까 진짜 막 되게 막 치킨 냄새 나고 막 그러더라고. 그렇죠. 별게 다 있어. 거기서 뭐 이렇게 막 진짜 막 빵 위에다가 치킨 얹어가지고 막 그런 아니 거 굽고 소주도 있고. 마셔 거기서. 아, 맞아. 그런 데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마시면 안 되는데 워낙 이 먹을 것들이 많으니까 술을 쌓아서 그거랑 같이 먹는 데도 있더라고. 아, 요새는 아예 파는 지점도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예.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게 이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네요. 바로 메일리업에서 하는 그 폴바셋이라는 브랜드 있죠. 거기서 아. 이제 그 생맥주를 팔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그 폴바셋 엄청 비싸잖아. 거기 할인 카드도 없잖아요. 거기 엄청 비싸. 근데 거기서 요즘 유명한 게 그 뭐야? 이거 위에 이거 아이스크림 얹어 주는 거 라떼. 라떼 이거 프라푸치노인가 멋있게 있는데 나는 누가 그걸 사줬어 먹어보라고 6,800원인 거야. 내가 그날 제가 걔한테 순댓국을 사줬거든 6,500원짜리. 6,800원인 거야. 근데 양이 진짜 이만해. 아 근데 맛있긴 하더라고. 내 돈을 사 먹은 게 아니라서 그런지. 그래. 어. 맛이 없을 수가 없지. 그건. 그 포바색 같은 경우는 아이스크림도 굉장히 유명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자 그럼 존슨 씨는 좀 좋아하는 또 커피 브랜드나 이런 게 있어요? 저 커피 안 마시는데. 거기 타멘탐스 맛있더라고. 타멘탐스에서 구워주는 그 치킨 도리야끼 같은 게 있는데 맛있어. 도리야끼? 그런 게 있어요. 도리야끼? 자, 그래서 그 보시면은 카페벤의 커피빈 같은 거는 이미 사그라졌고 이게 언제 망할지 모릅니다. 아닙니까? 도리야끼? 좀 넘어가 주세요. 알았어 계속하세요. 자 그래서 바로 취준생들이 눈여겨볼 기업들은 정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디야인데 왜냐하면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채용을 잘 안 하잖아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또 예를 들어서 그 밑에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고 매장직에서부터 올라가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취준생들이 좀 이렇게 쉽게 준비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그리고 다른 국내 전문점들 같은 경우에는 채용을 지금 쉽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반면에 이디야만큼은 채용을 계속해서 활발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여기가 복지도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요. 조식과 석식을 제공하고 사내 카페테리아에서는 커피는 무제한으로 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 단련비, 도서 구입비 등 자기개발비를 지원하고 있고 2009년부터는 매년 전 직원이 해외 워크숍을 간다는 뭐 이런 설이 있어요. 이게 진짜 막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최고급 호텔에 묵으면서 막 이렇게 해외 연수를 한다 그래요. 아무튼 이디야는 최근에 그 사옥을 원래는 좀 작은 데 썼는데 이번에 옮겼다 그러더라고 새 걸로. 그래서 어떤 그 안에서 굉장히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잘 만들어 놓고 아무튼 굉장히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 유명한 데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은퇴하신 딱 이 아줌마들이 가장 이렇게 딱 먼저 알아보는 데가 이 이디야
이디야 지점 하나 내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이디야 같은 경우 하나 딱 내놓으면 되게 잘 된대. 이렇게 막 되게 크게 하는 데가 별로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정 취업 안 되시면 이디야 창업 한번 알아보십시오. 커피빈 망한 이유 때 생각났습니다. 뭡니까? 커피빈에는 콘센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이 어떤 노트북이나 이런 걸 많이 하고 충전기도 많이 쓰는데 커피빈은 약간 그런 죽 때리는 어떤 그런 뭐라 그러죠? 그렇지. 그런 게 진짜 분들. 소탐 대실이죠. 그런 분들을 막으려고 애초에 그 콘센트를 막아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럼 안 가 이러면서 다른 지점 가면서 그렇지. 커피빈이 서서히 망하는 어떤 그런 전조가 됐다는 풍문이 있습니다. 좋은 얘기였죠. 네, 좋은 얘기였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을 장식하기에 정말 적합한 얘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전쟁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저희는 전쟁은 아니죠? 네, 우리는 뭐 사이 좋은 사람들이니까. 그럼요. 이렇게 싸우기만 해가지고 언제 이렇게 언제 성장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싸워야만 기회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취준생들이 눈여겨볼 수 있는 기업도 하나둘씩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전쟁 중이시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적이니까 여러분들도 언젠가 이 전쟁에 같이 합류하게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멘트 좋네요. 자,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마치고 다음 이 시간까지 저희는 계속해서 전국에 계신 취준생 여러분, 건강하십시오.